지금 분당 거주하고 있는데, 네. 여기 그 재건축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역세권에서 멀어가지고 저는 이제 여기를 매도하고 잠실적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상태인데 혹시 저 같은 경우에 네. 그 신도시에서 역세권이 일기 신도시에서 역세권이 아닌 경우에는 재건축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저 궁금해가지고 네. 그냥 지금 빨리 팔고 그냥 서울로 진입하는 게 좋은지. 아파트 명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푸른마을이요. 순회동. 푸른마을. 네, 순회동이요. 푸른마을 알아요, 푸른마을. 예. 푸른마을만 딱 이렇게 상가도 별로 없고, 그죠? 여기 따로 네네네. 고립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고립은 아니고 아직. 설명을 드릴게요. 이 중요한 네. 거는 일기 신도시가 다 재건축이 노후 계획 도시나 일기 신도시 대상이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결국에는 네. 사업성의 문제잖아요. 네. 사업성의 문제인데, 그러면 사업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에서 선도지구가 되거나 역세권인 경우에는 500%로 올려줄 수 있다지 무조건 올려준다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푸른마을 같은 경우에는 500%로 올리면 너무 좋은데 안 올려줬을 때 이게 자체적으로도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판단하기에는 푸른마을은 순회중학교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얘는 300%만 해줘도 사업성이 나옵니다. 네. 근데 역세권이면 너무 좋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반경 500m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푸른 마을만 이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통합으로 재건축하면 또 네. 통합으로 하면은 500% 해줄 수 있다라고 또 나왔더라고, 이번에 역세권이 꼭 아니더라도. 네네. 물론 그런데 통합으로 하면서 역세권인 데가 확률은 더 높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순회도 푸른 마을에 사시는 이유가 학군이라든지 순회중학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애기들이 몇 살인데요? 지금 이제 응. 고등학교 진학해가지고 어. 이제 대학 가는 전후로 시기 맞춰서 저는 이제 음. 이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 컸으니까 이제 가도 된다. 잠실 어디로 가고 싶으신데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파크리오 보고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파크리요. 네, 둔촌 주공이 혹시 거기 풀리면은 그거는 어떨까 이렇게 두 군데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파크리오를 생각하시면 네. 그 비슷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만 여쭤보게. 오래된 집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 분당이 너무 오래돼서 새 아파트로 가고 싶은 게 가장 큰데 그래서 둔촌 주공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또 아무래도 파크리오보다는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니까 파크리오는 분당 여기보다는 그래도 신축이라 거기를 수리해서 사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근데 지금 그쪽은 사실 집값 조정이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네, 파크리오만 거래 허가가 아니라서 거래가 좀 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잠시 1, 2, 3, 4단지하고 엘스나 리센츠하고 간격이 많이 줄은 건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옆에 있는 장미가 재건축이 되면 잠실 주공 다음으로 대장이 될 거니까 오래된 아파트도 괜찮으면 장미 아파트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신다는 거고. 그러면 혹시요, 그냥 분당을 가지고 있고 재건축이 뭐 10년, 20년 이렇게 저도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매도 시기를 지금 1, 2년 내로 말고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냥 거주를 그냥 전세로 하는 것도 방법이 괜찮은지, 아니면은 그냥 팔고 가는 게 서울로 조금 빨리 그래도 가는 게 나은지,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지금 현금 흐름이 있으세요? 월급 회사 다니시고 두 분이 한 분? 네네네. 두 분 다 다녀요? 네. 아니요, 남편 외벌인데 저희가 이제 파크리오로 갈 경우에 크게 대출 없이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5년, 10년 놓고 보면은 거의 바닥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예, 폭락론에 동의를 안 하신다면 네. 저 같으면 푸른 마을을 애들 학교 다니니까 팔 수는 없잖아, 당장. 네. 그럼 팔지 말고
파크리오나 잠실 쪽에 그 현금 있는 것만큼 해가지고 갭으로 하나 사놔요. 아, 그 파크리오는 근데 지금 갭으로 사놔도 가격이 괜찮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 거의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사는 게 맞는지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근데 진짜 돈이 있다면은 뭐 진주나 미성 코로바를 입주권을 사놓으면 좋겠지만 네네. 그거는 예. 좀 힘들죠. 이거를 안 팔고 그거를 하기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파크리오가 꼭 아니더라도 네. 예, 그 갭으로 사놓을 수 있는 걸 사놨다가 네. 2년이나 4년 뒤에 애들 다 크고 난 다음에 팔아서 딴 데로 가도 되잖아요. 아, 네네. 그쵸. 지금은 이제 푸른 마을에 거주도 가능한데 여윳돈이 네. 좀 되시니까 뭔가 네. 뭐 투자도 되면 좋겠는데 투자로 하기에는 좀 부담되니까 살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일단 투자도 어느 정도는 되면 좋겠지만 실거주까지 저는 생각을 해서 아예 이제 사놓고 전시를 뭐 한 2년 정도만 놓고 아예 들어가서 제가 쭉 거주할 곳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서 좀 세압 가치를 생각했는데 그거 사놨다가 애들 졸업하고 한 2년 있다가 이제 세금이 일반 세율 되잖아요. 아니면 일시적 네. 1가구 주택도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좋은 거는 한 1, 2년 거기 가서 또 비과세 요건 채우고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이사 가셔도 되고 하니까. 아, 네. 네. 근데 사실 그 뭐 집 가격이 뭐 20억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랑 그런 것들 사실 무시를 못 하는데 이제 그거 이상 세금을 하고도 남을 만큼 뭔가 지금 현재 잠실 집값이 그런 게 있을까, 메리트가 있을까가 가장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서울의 평균을 따라가는데 서울 평균보다는 조금 더 오르겠죠. 아,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는 서울이 그러면 뭐 취득세, 복빈이 이런 거 1주택이시니까 일시적으로 하면 또 1에서 3%뭐 하고 복빈 네, 내고 네. 하면 맥스 4% 정도 낸다고 가정해도 그만큼이 네. 안 오를까 오를까 이런 이야기 이런 질문하고 네, 똑같은 그쵸,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집값이 많이 빠지진 않아도 음. 오르지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좀 많이 있어서. 네네. 보합인데 아까 이제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올해도 주요 지역은 5% 이상 상승할 거로 저는 봅니다. 아, 네네. 네네. 그러면은 그 푸른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매도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더 팔기 좋을 거라는 생각은 혹시 어떻게? 아, 매도는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죠. 아, 그쵸, 네. 예, 좀만 지나면 매도가 점점 쉬워지겠죠. 아, 네. 네, 지금이 제일 심리가 죽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고 전세를 놓고 매도 시점을 좀 많이 뒤로 미루고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혹시 보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다. 그럼 투자라 그러면 꼭 잠실 네. 아니더라도 그 네. 가용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기준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의외의 네.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어디 이동 중이신가요? 아, 지금 바깥에 잠깐 일 보다가 나와가지고 통화하느라고. 아, 뭐 이렇게 걸어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여기 바퀴 서 있어서,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채팅창에 슈퍼챗을 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후불 결제할 예정이고요. 아, 그래요? 여기 확 올라가네. 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겁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크게 두 가지 문의사항이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하나는 이제 저희 어머니 집 매도 시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에 네, 관한 건인데 네, 첫 번째 건은 이제 물건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형 그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맡아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고요. 네. 작년에 11월쯤에 좀 반짝할 때 그때 매도 시기를 놓쳤어요. 이제 심리가 좀 오를 때 저도 이제 매도 시기를 작년 11월 그때쯤 좀 많이 거래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꿈틀거리더라고요. 완전 바닥에서 이제 그걸 봐갖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9억이야 5억까지 이제 신생아 대출 그거 풀려서 송파구에서는 저렴한 단지 쪽에 들어가서 거래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3월경에 매도 시기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당 건은 이제 비과세 건이라서
그렇게 현금 흐름을 좀 만들고 이제 어머니 집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용인 수지 쪽으로 이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3월이 맞는지 아니면 어머니는 그래도 서울 집이라서 조금만 더 보유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최근에 안타깝게도 그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역전세를 1억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현금 조달하느라고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3월 매도 시기가 적정한지 아니면 좀 더 미루는 게 맞는지 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아, 매도에 대한, 매도 어려운데. 좀 더 갖고 있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늦게 파실수록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문영 네. 시향 아파트 거기 앞에 거기 공원 있고 옛날에 철길이었고 그죠? 최근에 예. 저도 본 게 이편한 세상이라고 해서 네. 그 재개발 구역에서 경쟁률이 뭐 언론에서는 100대 1로 떠서 네. 매도 그게 이제 경쟁률이 높을수록 기존 주택도 팔기가 수월할 것 같은 심리적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 그거는 이제 송파구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 싸게 나와서 경쟁률이 셌던 거고요. 네네. 예. 어쩐지 그 분양가가 네. 이제 기존의 아파트보다 훨씬 쌌고 노후된 아파트랑 가격대가 비슷했어요. 네. 평형대별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음. 아마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된 네. 것 같고 그래서 예상 매도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5% 10% 그렇게 네. 좀 보유할수록 지금 예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길게 보유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문정 시형에서 유년기를 보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원래는 첫 사연에서 저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둔촌주공에서 사시다가 아. 거기를 정리하시고 이제 아. 수지 쪽의 아파트를 2017년에 좀 해놓고 이제 아. 문정 시흥으로 이사한 케이스거든요. 사주시면서 그쪽으로 가셨나 보다. 네네. 네, 아이고. 그렇게 근데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이제 월세 받아보시려고 뭐 예. 투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역전세가 나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제 1억 돈이 필요하시니까 또 어머님은 또 그 돈 못 돌려주면 또 큰일 나시는 줄 알고 하니까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집값에서 1억이 큰 금액은 아닌데 그치.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70대가 되시니까 그렇지, 현금 그렇지. 흐름에 대한 문제와 대출은 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파셔가지고 어떻게 네.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드님 말씀하시니까 어머니는 그래도 미련이 남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두를수록 더 올라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자리가 좋잖아요, 여기가 네, 나쁘지 않잖아요. 그 네. 앞에 공원도 있고 이게 옛날에 철길인데 이 공원으로 바꾼 거고요. 그 앞에 문정동 삼성 레미안도 옛날에 주공이었거든요. 2000년 초반에 재건축이 돼하고 가격이 이제 15억 정도 하는데 20년 됐으니까 리모델링 하고 나면은 새 아파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한 가격은 미리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점 이제 기대가 올라가는데 다만 너무 평형이 적다가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또 리모델링은 무조건 분담금이 나오니까 몇 억씩 그게 네. 부담이 돼가지고 지지부진하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제일 팔면 안 되는 아, 네. 시기는 맞고요. 이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팔기가 쉬워질 겁니다. 아, 근데 당장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저는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 말씀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그-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해결됐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저도 이제 나름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투자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폐. 나를 그 모든 정책에서는 항상 그 배경이 명분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이게 뭐 흔하게 유튜브나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향후 2년, 3년 동안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네. 임대료가 상승이 될 거라고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제가 이제 투자한 물건들도 봐도 저도 용인 수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전세권, 그러니까 임대료가 다 올랐어요. 다 떨어졌다고 하지만 뭐 2021년 하반기 예. 그때 고가로 전세 계약한 건, 임대료 계약한 건 외로는 저가로 해서 임대사업자나 이렇게 묶여있는 물건들은 5% 상승시키는데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그쵸. 은근한 네. 비밀이죠. 예. 은근한 비밀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그런 부분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나라에서 필요한 건데 네. 함부로 다주택자들이나 뭐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줄 수 없는 거는 이제 뭐 정치적인 문제가 섞여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뭐 취득세 중과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저도 이제 다주택을 갖고 있고 투자로 돌리면서 현재 저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네. 전세 계약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걸 이제 잘 활용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지금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는 자동 만기로 네. 규칙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자동 바뀌게 말소되죠? 예, 자동 예. 말소가 되는 시점이 네. 되면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저도 비싼 월세로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구청에서 딱 와요. 이제 너 말소된다고 해서.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제 간절한 바람은 네. 이번 총선에서 이제 빨간색이 우세를 차지하면 처음에 이제 대선 때 공약도 이제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걸 좀 풀어준다고 해서 아파트 주임사를 부활한다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자동 만기만 아파트에 대해서 없애주기만 해도 제 생각에는 무주택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로 인한 이제 명분은 전세가 급등이거든요. 네. 하반기로 갈수록 네.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민이 엄청 많으시네요. 예, 걱정도 많으신 것 같고. 근데 네.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제 저 경험으로 보면 정책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는 되게 뭐 괜찮은 생각인데 이렇게 될 거라 가정하고 플랜을 세우시면 항상 뒤통수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플랜 B를 준비해야 되고 정책이 바뀌고 이런 거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었을 때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준비하셔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임대사업자 뭐 이런 이야기, 취득세 이야기 살짝 나오는데 전부 다 비아파트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정부는 이게 금떡이나 급락을 안 하고 보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얼마 안 되잖아, 우리 적폐들은. 네네. 그 사람들을 버리고 다른 걸 살을 주고 뼈를 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언론이 너무 이제 뭐 전세가 난리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네. 그동안에 너무 이제 급등에 의한 피로감이 강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니까 뭐 어쨌든 그게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진 않는데 정부 정책에 의한 거는 보수적으로 봐라. 안 되더라도 방법을 찾아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네. 저보다 이제 더 오래 연구하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되면 땡큐고, 안 돼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고민도 많고 계산도 많이 해보시는 것 같으니까 플랜 B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임대사업자 묶고 나온 거 세금도 안 내고 좋네. 많이 올라서. 그러면 여러 개 있으면 하나 정리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팔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문제지.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거지. 뭐라 그러냐? 오래된 사람들은 팔 이유가 있어야 파는 거지. 팔기 힘든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약간 운이 좋았지만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오랜 시간 이제 그런 규제나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버티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본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예. 이제 그런 관점이겠죠. 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3억 주고 샀는데 전세가 지금 5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인 거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팔기 싫은데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안 파는 건데 이제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혹시 궁지에 몰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진짜 울면서 팔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주택자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대략 주택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요. 저는 운 좋게 시작을 해서 어차피 여기서 제 정보가 공개되는 거 아니니까. 네. 저는 이제 한 곳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한 곳 어디요? 용인 신분당선.
수지 쪽으로 해서 언제 시작하셨는데요, 투자를? 2016년이요. 그러면 3-4배 오른 것도 많겠네. 그 전세가보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훨씬 더 비싸겠네. 30억 자산가가 여기 있었구나. 돈 하나도 안 들었겠네. 팔아야 내 돈이지. 그러면 나도 100억이다. 운이 좋게 그때 사서 이제 운이 나쁜 거는 이제 2021년에 이제 산 것들이 조금 물렸는데 그것도 수지였습니까? 저는 다 오로지 다 수지입니다. 왜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동네고 아. 이 수지가 어떻게 보면은 평택 신축보다도 가격이 싼 것도 있거든요. 지리상으로는 훨씬 더 가까운데 서울하고 그래서 뭐 투자할 때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주로 2016, 17, 18 그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가격대가 상당히 저렴했던 것 같아서 맞아, 2억 그랬어, 2억. 막. 와, 그러면 그때부터 주임사에 차곡차곡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도할 수도 없었고 행복한 고민이네. 자랑하려고 전화하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수랭이가 이런 걸 물어보겠다 해서 뭐 약간 아닙니다. 네, 개수는 비밀이기 때문에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네가요. 그런 거는 개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수보다는 이제 좋은 거 하나 하는 게 낫기 때문에. 네.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도 네. 정말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저보다 먼저 나아가신 선배분들이 선배님이 이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되는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여름 지나면 또 분위기 확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예.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팔라 그랬을까,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때 만약에 여름 지나고 분위기 확 바뀌어져 있으면 와서 이제 슈퍼챗 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일단 오늘 네. 통화 종료 후에 후불 결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밌네. 이분은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대기업에 데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닉네임 뭐 수지맨 해가지고 아니, 그 초대를 한번 해. 인터뷰를 한번 해. 너는 어떻게 돈을 벌었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얼굴 가려주시면 드리면 되잖아. 특강을 한번 해야겠는데? 수지맨 해가지고 저기 가서 불인이들 이렇게 캐시 수확하면 되겠다. 그럼 또 현금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하나만 한 동네만 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전화 왔다. 수지를 팼더니 김재직 자이고 왔다. 뭐 이런 거.